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롱장입니다. 오늘은 대출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고 싶은데요. 좀 싫은 소리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한데요.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세 대출을 막았다가 또 안 막는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저는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엄청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여러분 저랑 다 같이 사회생활 하시잖아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뭐 부동산 같은 거 계약할 때 한다 그랬다 안 한다 그러면 끝이에요. 회사 가서 일한다 그랬다 안 한다 그랬다가 사표 냈다가 안 냈다 그랬다가 됩니까? 아니 정말로 인간 대 인간적으로 됩니까? 될 수도 있지만 엄청난 대가가 따르겠죠. 심지어 친구들끼리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되는 이 세상에서 밖에서 말 한마디 한번 제스처 한번 잘못하면 고발 고소가 난무하는 이 사회에서 전세 대출은 정말 많은 분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파트인데 안 된다 그랬다가 또 된다 그랬다가 그리고 마치 규제를 하겠다고 했다가 풀어주는 그 과정도 뭐 제가 삐딱하게 느끼는 걸 수도 있지만 선심성으로 너네 서민들의 삶을 위해 줘야 되니까 전세 대출만큼은 안 막을게 고맙지 이런 느낌이었다고나 할까요? 저는 이번에 직접적 관련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제 세입자분은 전세자금 대출이 안 나와서 제가 알려드린 대출 상담사를 통해서 더 안 좋은 조건의 대출을 지금 이미 계약을 하셨어요. 금리가 더 올라갔습니다. 금리가 올라갔다는 건 이분 입장에서는 돈이 마이너스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분이 많이 안 좋으시겠죠.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첫 번째로 이랬다가 저랬다가 한 것도 문제인데 지금 이게 처음이 아니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한다 그랬다가 못한 게 되게 많아요. 그냥 하고 아님 말고라는 식인데 많은 분들이 뭐 여기에 별 반응을 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전 그게 일단 신기하고요. 저는 이게 용납이 잘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니까짓 게 뭔데 정부 방침에 대해서 용납을 한 해 만에 하는데 제 의견은 말씀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게 용납이 안 돼요. 이렇게 중대한 일을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해버리면 문제가 되겠죠. 두 번째로, 여러분 전세 대출은 안 막고 담보대출을 막으면 뭔 뜻이에요? 전세 끼고 집 사란 거잖아요. 전세 대출을 막아야지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수요가 어떻게 가능성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집을 사고 전세를 맞추는데 전세가 안 나가야 이 사람들이 이거 계약을 뭐 떼이든지 잘못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란 뜻이 아니라 그런 의도에서 한 거 아니었어요. 저는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을 규제할 때 굉장히 큰 마음을 먹었구나.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하는구나. 그래도 사람들 말대로 추진력은, 물론 뭐 추진력에 대해서는 제가 옛날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추진력은 진짜 있나 보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지금 분노해야 되는 사실은 뭐냐면, 일단 제 주변에도 있고, 가까이에, 제 임차인분이 이미 있고, 제 주변에 이것 때문에 피해를 입은 분들이 있어요. 구제받을 수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책임 안 져요. 이게 문제입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요. 그냥 서로 미워할 뿐이에요. 임차인은 임대인을 미워하고, 무주택자는 유주택자랑 다주택자를 미워하고, 은행들은 서로 경쟁을 하고, 그러니까 다 서로 미워할 뿐이에요. 그래서 직접적인 피해자는 어디 가서 찍소리도 못해요. 왜? 대출 받으려 그랬다가 못 받아서 불만을 제기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 대출 받으려 그랬던 나쁜 놈이란 인식이 이미 생겨버렸거든요. 여러분, 한국 역사상 대출은 계속 있었어요. 국가도 그렇게 성장을 합니다. 빚을 내서. 자,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을 막았는데 일반 담보대출, 집을 살 때 대출을 막으면 만약에 집을 사고 싶으면 방법이 하나밖에 안 남습니다. 뭡니까? 맞아요. 전세를 끼고 사는데 이 전세, 그러니까 이겁니다, 여러분. 간단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무주택자인데 집을 사고 싶어요. 집을 사고 싶은데 담보대출이 안 나오니까 집을 못 사죠. 그럼 방법이 뭐가 있죠? 맞습니다. 전세가 껴져 있는 집을 사고 나는 전세로 사는 거예요. 나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전세로 살면서 다른 사람이 전세 대출을 받아서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을 쉽게 얘기해서 갭을 끼고 집을 사는 게 유일한 초이스가 남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정부에서 얘기했던 이게 지금 추진하던 방향은 아니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전 싶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이에 따른 효과도 나올 것 같은데 저는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까지 무주택자,
실수요자를 위해서 투기와의 전쟁을 한다고 얘기를 했고 투기꾼을 잡겠다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전세를 끼고 갭 투자가 안 좋다고 얘기를 했고 다주택자 포지션을 취하지 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실제 그 집에 거주할 실수요자에겐 불혜택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일단 내가 집을 사서 내가 거주할 집을 살 때 대출이 안 나와요. 근데 집값은 계속 올라가요. 그럼 집을 사둬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전세 끼고 갭으로 살 수밖에 없죠? 갭이잖아요, 이게. 남이 하면 갭 투기잖아요. 갭으로 샀죠. 그럼 난 어디 살아요? 그럼 난 또 전세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태까지 얘기했던 그 안 좋은 현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대출을 막으려면 담보대출, 전세자금 대출을 다 막아야 돼요. 그래야 투기가 안 되거든요. 투기, 갭 투자는 누군가 그 집에 전세로 들어와서 사니까 가능한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수요도 막아야 되는데 그건 안 막고 담보대출만 막으면 이 사람들이 집을 사고 싶으면 뭔가 소유하고 싶으면 전세가 껴져 있는 다른 집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거는 당연히 시장이 글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이거는 좀 심각하거나 안 좋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 직접적인 피해자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요 시기에 지금 이 전세자금 대출을 막았던 시기에 마침 만기가 되거나 아니면 계약을 해놨거나 아니면 이제 전세 계약을 하는 분들 그 분들만 손해를 봤는데 그분들의 절대수가 생각보다 많지 않은 모양이에요. 근데 피해를 받은 분들이 있거든요. 자, 그분들이 소수란 이유로 침묵 속에서 그냥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럼 넘어가는 건 좋은데 그럼 이 이후에 이렇게 돼 있는데도 사람들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걸 계속 비난할 수 있을까요? 제 질문이 이거예요. 전세를 끼고 집을 살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었는데 앞으로 사람들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걸 어떻게 비난할 수가 있는 거죠? 오히려 차라리 무주택자가 대출을 잘 받아서 실거주를 한다는 조건 하에 집을 사게 해주는 게 낫지 않아요? 그게 낫지 않습니까? 내가 무주택자예요. 그러면 대출을 받아서 이 집에 실거주한다는 조건 하에 대출을 해줘서 이 집에 살게 하는 게 낫지. 이렇게 그 대출 자체를 막아버리고 전세자금 대출만 다시 살려놓으면은 내가 전세로 살아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전세 시장이 안정적이지 않으니까 집을 소유하고 싶어지는 건 인간의 본능이거든요. 그럼 집을 소유하잖아요. 근데 집을 소유할 때 지금 이렇게 돼 있으면 갭을 끼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전세 살면서 갭 투자를 하게 되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까지 악성? 그러니까 악마화하고 안 좋다고 얘기한 게 바로 이거거든요. 나는 전세 살면서 갭 투자하는 거. 이걸 여태까지 안 좋다고 얘기하고 이걸 없애겠다고 얘기를 한 건데 이렇게 하면 글로 가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혹시 여러분은 이해가 되세요? 취지는 이해가 돼요. 전세를 살아야 되는 서민들에게 뭔가 피해가 안 가도록 하겠다. 취지는 저도 이해를 한다니까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처음부터 규제 자체가 이게 앞뒤가 안 맞았다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투기를 했다면서요. 이 사람들이 투기를 하는 걸 막기 위해서 전세자금 대출과 어떤 담보대출을 막는 건데 물론 표지는 다르지만 그런데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전세자금 대출은 다시 풀었다? 그럼 여태까지 전세에 사는 사람들은 선량한 시민이고 그리고 전세의 공급이 필요했다는 뜻인데 전세에 살 수 있도록 대출도 해준다는 뜻인데 그러면 전세를 공급하고 있던 다주택자도 나쁘다고 하기 어려운 거죠. 왜냐면 다주택자는 아시겠지만 갭을 끼고 사던 대출을 끼고 사던 집을 사는데 그 집을 살 수 있는 대출은 다 막았는데 그 집에 들어와 사는 이 투기가 형성되게 해주는 전세자금 대출을 풀어줬다는 거는 이걸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들어보시면은 뭔가 앞뒤가 안 맞는다는 느낌을 들으셔야 돼요. 뭔 뜻이냐? 여태까지 규제를 해왔던 그 근본적인 사상 자체가 애매모호하다는 겁니다. 제가 물을 타는 게 아니라 애매모호해요. 그게 아니라면 지금 이렇게 되면 안 돼요. 확실히 잡아야 됩니다. 담보대출도 완전히 차단을 하고 전세자금 대출도 완전히 차단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되면 앞으로 시장이 정말 갭 끼고 사는 게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가면 여러분 심지어 대출이 안 나오면은 입주가 가능한 공실이 아니라 어느 순간 그런 공실 집과 전세를 끼고 살 수 있는 집이 가격이 비슷해질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지금은 입주 가능한 집이 강남은 몇 억이 더 비싸거든요. 이렇게 되면 오히려 투기성으로 집을 사게 만드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되게 악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생존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한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움 됐으면 좋겠고요. 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